갑자기 정전이 된 듯 방 안에 불이 전부 꺼졌어요. 그때 갑자기 들려오는 노크 소리. 똑똑똑. 누구세요? 대답도 없이 문이 열리고 얇은 옷만 걸친 그녀가 들어왔어요. 많이 놀라셔죠? 너무 겁내지 말아요. 아까 말한 대로 오늘은 옆에 있어 줄게요. 말이 끝남과 동시에 손이 제 허리 뒤쪽을 감쌌어요. 안녕하세요. 황혼의 사랑입니다. 본격적인 영상이 시작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출장 첫날, TV가 꺼진 순간 제 인생도 잠시 멈췄습니다. 의료기기 납품 때문에 바닷가 마을에 도착했어요. 내비게이션이 안내한 곳은 생각보다 한적했습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짠 바람이 얼굴을 때렸죠. 파도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어요. 도시에서는 들을 수 없는 소리였습니다. 여관 입구를 올려다보니 VACANCY 간판이 깜빡깜빡하고 있었어요. 불안정하게 켜졌다 꺼졌다 반복했습니다. 전기 접촉이 불량한 것 같았죠. 엔지니어 습관으로 저절로 고장 원인을 생각했어요. 아마 배선이 낡았거나 전구 소켓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 추측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서 짐을 풀었어요. 깔끔했지만 오래된 티가 났습니다. 벽지가 약간 발해 있었고 가구들도 빈티지한 느낌이었죠. TV를 켜보니 화면이 나왔어요.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늘 TV 소리를 들으며 잠드는 습관이 있거든요. 그래야 머릿속이 조용해져요. 그런데 5분도 안 돼서 화면이 까맣게 변했습니다. 깜짝 놀라서 리모컨을 눌렀죠. 다시 켜지긴 했는데 또 꺼져버렸어요. 이상했습니다. 전원 버튼을 여러 번 눌러봤지만 계속 같은 현상이 반복됐어요. 짜증이 났습니다. 하루 종일 운전해서 피곤한데 잠들 수가 없을 것 같았거든요. 복도로 나왔어요. 끝쪽에 작은 카페 공간이 보였습니다. 그 안쪽 구석에 큰 천으로 덮인 기계가 하나 있었어요. 모양새로 봐선 영사기 같았습니다. 왜 저런 낡은 걸 더 놓았을까 궁금했어요. 요즘 누가 필름으로 영화를 보나 싶었죠. 디지털 시대에 아날로그 장비라니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프런트로 내려갔어요. TV 수리를 요청하려고요. 이런 문제는 빨리 해결하는 게 좋거든요. 엔지니어로 일하면서 배운 건데 고장은 방치하면 더 커집니다. 프런트에 중년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책을 읽고 있다가 저를 보고 일어났어요. 안녕하세요. 혹시 불편한 건 없으신가요? 목소리가 특별했어요. 차분하면서도 듣는 사람을 진정시키는 뭔가가 있었습니다. 라디오 아나운서나 영화 내레이션 같다고 생각했죠. 나이는 50대 초반쯤 돼 보였어요. 말투도 깔끔했고요. 윤혜숙입니다. 여관 주인이에요. 서지원이라고 합니다. TV가 자꾸 꺼져요. 혜숙 씨가 미소를 지었어요. 아, 그 방이군요. 요즘은 영화 소리로 자는 손님도 있어요.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카운터를 보니 작은 팻말이 하나 있었어요. 잠시 멈춤이라고 손글씨로 쓰여 있었죠. 뭔가 의미심장해 보였어요. 휴식을 뜻하는 건가 싶었습니다. 저는 소음에 민감해서요. 사실이었거든요. 이혼하고 나서 더 예민해졌어요. 남편과의 다툼이 끝나고 혼자 살게 되니까 모든 게 정해진 대로 돌아가야 편했습니다. 예측 가능한 일상이 필요했죠. TV 소리도 그런 루틴의 일부였어요. 혜숙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오늘 밤은 조용할 거예요. TV 수리는 언제 되나요? 내일 아침에 기사님이 와요. 불편하시겠지만 하루만 참아주세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혜숙 씨 표정을 보니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억지로 화낼 일은 아니었죠. 하룻밤 정도는 핸드폰만 보면서 견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까 카페에 있던 기계, 영사기 맞나요? 네, 옛날 극장에서 쓰던 거예요. 아직도 잘 돌아가요. 흥미로웠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필름 영사기를 보니까 신기했어요. 박물관에서나 볼 법한 물건이었거든요. 혜숙 씨가 왜 그런 걸 간직하고 있는지 궁금했지만 더 묻지는 않았습니다. 남의 사연에 끼어들고 싶지 않았어요. 방으로 돌아가면서 생각했어요. 혜숙 씨 목소리에는 뭔가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슬픔 같은 게 묻어 있었죠. 하지만 그건 제가 알 바 아니었어요. 출장 와서 하룻밤 자고 갈 뿐이니까요. 밤 11시쯤 갑자기 모든 불이 꺼졌습니다. 핸드폰 불빛으로 주변을 비춰봤어요. 정전이었습니다. 창문을 보니 온 동네가 캄캄했어요. 가로등도 꺼져 있었죠. 이런 시골에서는 가끔 있는 일인가 보다 싶었어요. 정말 조용해졌습니다. 도시에서는 느낄 수 없는 고요함이었어요. 파도 소리만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났어요. 드르륵, 드르륵 하는 기계음이었습니다. 영사기에서 나는 소리 같았어요. 필름이 없는데도 공회전하는 것 같았죠.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죄송해요. 초 하나 드릴까요? 혜숙 씨 목소리였습니다. 문을 열자 촛불을 든 혜숙 씨가 서 있었어요. 촛불이 얼굴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마치 옛날 그림 같았어요. 전기 언제 들어와요? 보통 1시간 정도 걸려요. 그런데 여기선 불이 나가면 영화를 틀곤 해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정전인데 어떻게 영화를 트나 싶었어요. 혜숙 씨가 제 방안을 가리켰습니다. 벽이 하얀색이네요. 스크린 대용으로 쓰기 좋겠어요. 그제야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배터리로 작동하는 영사기로 벽에 영화를 틀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아날로그 시대의 해결책이었죠. 잠깐 후 영사기를 가져왔어요. 생각보다 무거워 보였습니다. 혜숙 씨가 능숙하게 설치했어요. 이런 일에 익숙한 것 같았습니다. 벽에 빛이 비치기 시작했어요. 옛날 흑백 단편 영화였습니다. 화질은 거칠었지만 묘하게 매력적이었어요. 디지털과는 다른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영사기 소리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어요. 드르륵거리는 기계음이 오히려 운치 있었죠. 그날 밤 처음으로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TV 소리 대신 영사기의 부드러운 소음이 제 공허함을 채워주는 것 같았어요. 파도 소리와 어울려서 자장가 같았습니다. 이상하게도 불안감이 가라앉았어요. 영화 속 주인공들이 벽에서 움직였어요. 그림자와 빛이 춤추는 것 같았습니다. 디지털 화면과는 다른 생명력이 있었어요. 필름 특유의 거친 질감이 오히려 현실감을 줬습니다. 영화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혜숙 씨와 이야기하게 됐습니다. 어둠 속에서는 말하기가 편했어요.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아서 그런가 싶었습니다. 평소보다 마음이 열리는 기분이었어요. 이혼했어요.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왜 그런 말을 꺼냈는지 모르겠어요. 낯선 사람한테 개인사를 털어놓는 건 제 성격이 아닌데 말이죠. 하지만 이상하게 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멈추는 법을 모르다가 결국 멈춰버렸어요. 일만 하면서 살았거든요. 혜숙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비난하는 기색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해한다는 표정이었어요. 저도 남편 떠나보낸 후로 이곳에만 있어요. 힘드셨겠어요. 처음엔 그랬죠. 하지만 영화는 정지하고 재생을 반복해요. 혜숙 씨가 말했습니다. 우리도 자꾸 멈춰도 다시 틀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영사기 빛이 벽에서 춤췄어요. 필름이 돌아가면서 만드는 패턴이었습니다. 파도 소리와 기계 소리가 묘하게 어울렸어요. 하나의 음악 같았습니다. 처음으로 이혼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했는데 위축되지 않았어요.
보통은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걱정했거든요. 실패한 사람으로 보일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혜숙 씨 앞에서는 그런 걱정이 없었어요. 프런트에 있던 팻말, 잠시 멈춤이요. 무슨 뜻이에요? 도망이 아니라 회복이라는 뜻이에요. 혜숙 씨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숨 고르기 같은 거죠. 그 말이 가슴에 와 닿았어요. 저도 지금 숨을 고르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달리기만 했으니까 잠깐 멈춰서 주변을 둘러볼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영화가 끝나갈 무렵 전기가 들어왔어요. 방 안이 다시 밝아졌습니다. 하지만 영사기는 그대로 둬달라고 부탁했어요. 마지막까지 보고 싶었거든요.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는 동안 생각했어요. 언제부터 제 삶에서 이런 여유가 사라졌을까요? 영화 한 편을 끝까지 보는 것도 사치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것 같아요. 효율성만 따지고 결과만 추구하다 보니 과정을 즐기는 법을 잊어버렸습니다. 혜숙 씨가 영사기를 정리하면서 말했어요. 내일 밤에도 트실래요? 네, 좋아요. 그때 알았어요. 제가 여기서 며칠 더 머물고 싶어 한다는 걸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일어나니 여관 앞이 소란스러웠어요. 창문을 보니 구청 직원이 와서 공고문을 붙이고 있었습니다. 젊은 남자였어요. 30대 초반쯤 돼 보였죠.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급히 옷을 입고 내려갔습니다. 혜숙 씨가 공고문을 보고 있었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재개발 안내입니다. 구청 직원이 말했어요. 정도윤이라고 합니다. 이 일대가 상업지구로 바뀔 예정이에요. 언제부터인가요? 혜숙 씨가 물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아니고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칠 예정입니다. 하지만 시에서 이미 결정된 사안이라고 보시면 돼요. 도윤 씨는 원칙적인 말투였어요. 하지만 어딘지 미안해하는 기색도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편하지 않은 것 같았어요. 혜숙 씨는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만 끄덕였어요. 체념한 것 같았습니다. 보고 있으니 마음이 불편했어요. 병원에서 업무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팀장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지원아, 출장 일지에 여관 이름이 왜 있어? 박소정 팀장은 직설적이었어요. 회사 이미지에 신경 쓰는 사람이었죠. 숙박비가 저렴해서요. 고객사에서 태클 들어올 수도 있어. 먼 시골 여관에서 자냐고 할 거야. 호텔로 옮겨. 업무에 지장 없으니까 그냥 여기 있을게요. 회사 이미지 생각해. 우리가 얼마나 큰 계약인지 알지? 사소한 것도 신경 써야 돼.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복잡했어요. 팀장 말도 일리가 있었거든요. 회사 입장에서는 당연한 요구였습니다. 하지만 여기를 떠나고 싶지 않았어요. 이유를 정확히 모르겠었어요. 그냥 이곳이 편했습니다. 밤마다 들리는 영사기 소리가 불안을 달래줬거든요. 혜숙 씨와 나누는 대화도 좋았고요.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평안함이 있었어요. 저녁에 혜숙 씨에게 재개발 이야기를 꺼냈어요. 많이 걱정되시죠?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혜숙 씨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언젠가는 올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다른 곳으로 이사할 계획 있으세요? 아직은 모르겠어요. 이곳에서만 살았거든요. 그날 밤도 영화를 봤어요. 어제보다 더 집중했습니다. 내일 모레면 출장이 끝나거든요. 마지막 밤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아쉬웠어요. 영화가 끝나고 혜숙 씨가 물었어요. 또 오실 수 있나요? 글쎄요. 회사에서 좋게 보지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시 오고 싶었어요. 이곳을 떠나면 다시 예전처럼 살아야 할 텐데 그게 두려웠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혜숙 씨가 카페 정리를 부탁했어요. 손님이 도와주실 필요 없는데요. 괜찮아요. 할 일도 없고 심심해서요. 사실이었어요.
병원 업무는 이미 끝났고 체크아웃까지 시간이 남았거든요. 그보다는 혜숙 씨와 더 시간을 보내고 싶었어요. 선반을 닦다가 낡은 필름통을 발견했습니다. 먼지가 많이 쌓여 있었어요. 크기로 봐선 16필름용인 것 같았습니다. 호기심에 뚜껑을 열어봤어요. 필름 대신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색이 바란 종이에 볼펜으로 쓴 글씨였습니다. 글씨체가 정성스러웠어요. 나이 든 분이 쓴 것 같았죠. 언젠가 다시 상영해달라. 우리들의 극장을 기억해달라. 짧은 글이었지만 마음이 먹먹했어요. 간절함이 느껴졌거든요. 혜숙 씨, 이거 봐주세요. 혜숙 씨가 편지를 보더니 눈물을 글썽였어요. 마을 극장 단골이 남긴 거예요. 혜숙 씨가 말했습니다. 10년 전에 문 닫을 때 몰래 넣어두신 것 같아요. 극장 얘기는 처음 들어요. 저희 부부가 운영했거든요. 저는 영사기사였어요. 처음 듣는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영사기를 그렇게 능숙하게 다룰 수 있었던 거였죠. 왜 문 닫게 됐나요? 관객이 줄어들어서요. 다들 멀티플렉스나 집에서 TV로 보니까 작은 극장은 버티기 힘들었어요. 혜숙 씨 목소리에 그리움이 묻어났어요. 남편이랑 같이 운영했는데 사람들이 웃고 울던 그 소리가 그립죠. 박수 소리도 좋았고요.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주말에 무료 야외 상영회 열어봐요. 네. 마을 사람들 모시고 영화 한 편 상영하는 거예요. 간판도 고치고 제가 장비 연결 도와드릴게요. 혜숙 씨가 놀란 표정이었어요. 그런 게 가능할까요? 해봐야죠. 편지 쓴 분도 원하시는 일이고요. 사실 저도 왜 그런 제안을 했는지 확실하지 않았어요. 그냥 혜숙 씨가 슬퍼하는 걸 보니까 뭔가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재개발로 사라질 거라면 마지막으로 좋은 추억 하나 만들어드리고 싶었어요. 정말 해주실 거예요? 네, 제가 전기 관련은 잘해요. 스크린이랑 스피커 설치도 어렵지 않을 거예요. 혜숙 씨가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어요. 그 미소를 보니까 제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그럼 이번 주말에 해봐요. 저도 오랫동안 꿈꿔왔던 일이에요. 그날 오후 동네를 돌아다니며 상영회 소식을 알렸어요. 사람들 반응이 좋았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왔다는 분들도 있었어요. 특히 나이 든 분들이 좋아하셨죠. 저녁에 혜숙 씨가 말했어요. 정말 고마워요. 이런 일이 꿈만 같아요. 저도 즐거워요. 오랫동안 이렇게 뭔가에 열정을 느껴본 적이 없었거든요. 주말이 됐어요. 아침부터 바빴습니다. 마을 회관 앞 공터에 스크린을 설치했어요. 혜숙 씨가 가져온 하얀 천을 기둥 사이에 묶었죠. 생각보다 그럴듯했어요. 스피커도 연결하고 영사기도 테스트했습니다. 다행히 모든 장비가 정상 작동했어요. 간판도 고쳐야죠. 제가 말했습니다. 여관으로 가서 VACANCY 간판을 살펴봤어요. 역시 전선 접촉 불량이었습니다. 10분 만에 고쳤어요. 이제 안정적으로 켜졌습니다. 해가 질 무렵 사람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어요. 깔개를 들고 온 가족들, 의자를 가져온 할머니들, 호기심 어린 아이들까지 다양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왔어요. 그런데 뜻밖의 손님이 있었어요. 구청의 도윤 씨였습니다. 업무복 대신 평상복을 입고 있었어요. 구경하러 왔어요. 도윤 씨가 말했습니다. 개인 자격으로요. 조금 어색했지만 환영했어요. 마을 사람들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상영이 시작됐어요. 혜숙 씨가 선택한 영화는 옛날 한국 코미디였습니다. 흑백 영화였지만 재미있었어요. 사람들이 웃음소리를 터뜨렸습니다. 별빛 아래서 보는 영화는 특별했어요. 바닷바람이 시원했고 파도 소리가 배경음악 같았습니다.
도시에서는 절대 느낄 수 없는 경험이었어요. 중간에 혜숙 씨가 무대에 나와서 인사했어요. 오랫동안 꿈꿔왔던 일이에요. 다시 여러분과 영화를 볼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진심이 담긴 박수였습니다. 혜숙 씨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저도 모르게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영화가 끝나갈 무렵 도윤 씨가 제게 와서 말했어요. 좋은 일 하시네요. 상부의 마을 의견 수렴이 더 필요하다고 보고할 거예요. 정말요? 재개발도 중요하지만 지역 문화도 고려해야죠. 시간을 좀 더 벌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희망적인 소식이었어요. 완전한 해결책은 아니지만 그래도 숨 쉴 틈은 생길 것 같았습니다.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는 동안 혜숙 씨와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파도 소리와 영삭이 소음이 어우러졌습니다. 자연스럽게 손이 스쳤어요. 머뭇머뭇하다가 조심스럽게 맞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온기였습니다. 누군가의 온기를 느끼니까 제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알 것 같았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뜨기 시작했어요. 모두들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해주세요라는 말을 여러 번 들었어요. 아이들은 아쉬워하며 부모 손에 이끌려갔죠. 장비를 정리하면서 생각했어요. 언제부터 이런 단순한 행복을 잊고 살았을까요? 사람들과 함께 웃고 감동하는 것, 그런 기본적인 즐거움 말입니다. 회사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충만함이 있었어요. 정말 꿈 같은 하루였어요. 혜숙 씨가 말했습니다. 저도요. 이렇게 보람찬 일을 해본 게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단순히 여기서 하룻밤 더 자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말입니다. 이곳이 혜숙 씨가 제게는 새로운 시작점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월요일 아침 체크아웃을 하면서 혜숙 씨에게 말했어요. 다음 출장 때 또 올게요. 언제쯤일까요? 한 달 후에 병원 장비 점검이 있어요. 그때 다시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점검은 하루면 끝나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일부러 이틀로 늘려서 신청할 작정이었습니다. 이곳에서 하룻밤 더 머물기 위해서요. 서울로 돌아가는 길에 팀장한테서 또 전화가 왔어요. 여관 얘기가 고객사까지 들어갔어. 뭔 상영회까지 했다면서? 개인적으로 도운 거예요. 업무와는 상관없어요. 회사 직원이 개인적인 게 어디 있어. 이미지 관리 좀 해. 박소정 팀장은 화가 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출장 성과는 수치로 정확히 보고할게요. 하지만 제가 개인 시간에 뭘 하든 간섭받고 싶지 않아요. 뭐라고? 그리고 다음 달 점검 때도 그곳에서 머물 예정이에요. 사운드 자원봉사도 계속할 거고요. 전화를 끊고 나니 속이 시원했어요. 언제부터 남들 눈치만 보며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제 마음에 솔직하고 싶었습니다. 한 달 후 다시 그곳을 찾았어요. 혜숙 씨가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프런트 카운터를 보니 팻말이 바뀌어 있었어요. 잠시 멈춤 대신 이제 재생 중이라고 써 있었죠. 팻말 바꾸셨네요. 네, 당신 덕분이에요. 혜숙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벽에는 첫 상영회 때 찍은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사람들의 환한 웃음이 담긴 사진들이었죠. 그 사진들을 보니까 그날의 감동이 다시 살아났어요. 도윤 씨가 어떻게 됐어요? 재개발 일정이 6개월 연기됐어요. 마을 문화 보존 방안을 검토한다고 하더라고요. 다행이었어요. 완전한 해결은 아니지만 시간은 벌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더 좋은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날 밤에도 영화를 봤어요. 이번에는 로맨스 영화였습니다. 혜숙 씨가 특별히 고른 것 같았어요. 영화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는 어색하지 않았어요.
매번 이렇게 올 수 있을까요? 혜숙 씨가 물었어요. 최대한 자주 올게요. 회사에서 뭐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그 후로도 핑계를 만들어서 자주 찾아갔어요. 점검, 교육, 회의 등등 이유는 많았습니다. 때로는 개인 휴가를 내서 가기도 했어요. 매번 갈 때마다 상영회도 했어요. 마을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습니다. 다른 동네에서도 구경 오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어느 날 혜숙 씨가 말했어요. 제가 서울로 갈까 봐요. 정말요? 여기는 언젠가 사라질 곳이니까요. 당신 곁에 있고 싶어요. 마음이 뛰었어요. 하지만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서두르지 마요. 시간을 두고 생각해봐요. 저도 여기서 뭔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게요. 사실 저도 회사를 그만두고 이곳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싶었어요. 관광업이나 문화 관련 일 말입니다. 도시 생활에 지친 사람들을 위한 휴식 공간을 만들고 싶었거든요. 6개월이 지나고 재개발 문제에 새로운 전환점이 왔어요. 시에서 이곳을 문화마을로 지정해서 보존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저희 상영회가 알려지면서 관광객들이 찾아오기 시작했거든요. 혜숙 씨와 저는 정식으로 동업을 시작했어요. 여관과 카페는 그대로 유지하고 정기적인 영화 상영도 계속했습니다.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삶은 가끔 멈춰도 빛은 다시 돌아옵니다. 제가 그곳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진리였어요. 멈춤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라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지금도 매일 밤 영사기 소리를 들으며 잠들어요. 드르륵거리는 그 소리가 제게는 가장 아름다운 자장가입니다. 파도 소리와 어우러져서 만드는 하모니, 그것이 제 새로운 일상의 배경음악이 되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혜숙 씨와 함께 있다는 게 가장 큰 행복이에요. 정지된 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순간부터 제 인생도 새로운 영화처럼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